우리 어릴 적에요. 어른들이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너네 큰일 나?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혹시 네 하고 안 가셨어요? 아니면은 몰래 가보셨어요? 더 궁금해서 더 가지. 맞아요.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른들은 그럼 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놀랄까 봐. 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거기 뭔가 정말 무서운 일이. 맞아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 좀 겁을 주려고? 글쎄, 어른들은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기이하면서도 신기하고 좀 신묘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이현정 박사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강연 주제 보이시죠?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뭐죠? 보이지 않지만 있다. 보이지 않지만 있다요. 뭐가 있을까요? 귀신. 귀신. 바로 나오죠. 아래가 기이하고 괴한 이야기들이니까. 남편의 비상금 뭐 이런 거 안 나오네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힙하죠.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셨어. 하늘에서 쫙 내려오셔가지고는 제가 할머니를 마중 나갔죠. 근데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꿈에서 20만 원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20만 원이 없으면 남한테라도 빌려가지고 꺼다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네. 근데요, 딱 3일 뒤에 할머니 사돈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런 사돈 어르신이나 친척분들한테 하는 부의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게요? 아, 자기 대신 부의금을 내달라는 거구나. 이거 진짜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겪었대요. 봤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겪었고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보이지 않아도 뭔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있겠구나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증거 내놓으라고 목에 핏대 세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쉰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2500년) 전에 공자님이 가라사대를 시작하신 이후에 유교나 유학 같은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잖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와 배경 때문에 이런 기괴한 이야기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표현이에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정도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공자하고 그의 제자들이 약간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어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논어라는 책에 나와요. 들어보셨죠? 이 논어가 어떤 책이냐면요. 공자님하고 제자들이 열띠게 토론하고 문답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7편인 수리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불어 괴력난신이라는 구절이에요. 수리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공자가 자기 인식,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술관이나 문화관, 그 다음에 학문을 할 땐 이래야 된다. 교육을 할 땐 이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자고로 언행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공자는요.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뭘 말하지 않았대요. 괴력난신을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럼 왜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공자가 저거를 몰라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귀나 신,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사실 부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부정했으면 제사 못 지내죠, 우리. 유교식으로. 그렇잖아요. 공자는요,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괴력난신에 대한 얘기가요, 자칫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나 자신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다른 말 하나는 수리부작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학문하고 교육하는 공자의 태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고로 자기가 학문을 하고 뭔가를 익히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역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후세들한테 물려줘야지. 뭐 하지 말아라. 썰 붙이지 말아라. 네 멋대로. 그리고 지어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기하고 괴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위배되는 얘기죠. 근데 정말 이 괴이하고 기괴한 얘기들요. 쓸모없는 얘기들일까요? 쉰소리일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사실 진지하게. 정말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이나 가치가 없을까? 근데요, 이런 이야기들요, 사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하고 글로 전해왔어요. 심지어 조선조 사대부들 중에서는요, 이것만 기록해가지고 자기 수필집이나 아니면 야담집에 따로 기록해놓은 사람이 있을 정도고요. 지금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판치고 있는 지금조차도 우리는 뭘 얘기하죠? 이상한 얘기들 하시잖아요. 무서운 얘기들 하시잖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한번 저와 찾아가는 여정으로 삼겠습니다. 이 기하고 괴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 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느끼는 감정, 표현, 해석 이런 것들로 말해왔어요.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대표적인 게 요 세 개예요. 첫 번째, 괴이하다. 들어보셨죠? 두 번째, 신이하다. 들어보셨죠? 마지막, 기이하다. 이렇게 세 개예요. 이게 옛 문헌에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써온 말들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글자에서, 단어 조합에서. 이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다를 이자거든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 이자를 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뭐 하다?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평범하고요. 정말 보통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식이라는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일상이라는 말에도 써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보통이고 상식이고 일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거죠. 그게 이상입니다. 근데 이가 들어가긴 했지만 세 개가 전부 다 뜻이 달라요. 일단 괴이하다부터 보실까요? 느낌적인 느낌이 어떤가요? 무섭다. 무섭다. 그리고요? 공포스러워. 공포스럽다. 관련된 감정들이나 느낌들을 떠올리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이 단어에 대한 자매품이 있습니다. 아래 있죠? 요괴하다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 요괴라는 말, 그냥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찾아보면요, 이 요괴하다라는 형용사로 많이 쓰여요. 괴가 붙었어요. 아까 불편함 그 자체, 그죠? 두려움 그 자체,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앞에 요는요, 홀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홀리다는 말은요, 사실 좋게도 쓰고 나쁘게도 쓰여요. 정말 이쁘고 정말 멋진 사람한테 야, 쟤는 뭐한다? 사람 홀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요입니다. 근데 괴랑 붙어 있어 버리니까 어떤 단어로 전락했나요? 안 좋은 단어로 전락했어요. 그죠? 그럼 신이하다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신이하다. 느낌 어떠세요? 영험하다. 영험해요. 그렇죠. 이거는 경외감이 드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는 신기하다의 그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예, 경이롭다, 뭐 영험하다. 이상한 걸 얘기하는데 한쪽은 굉장히 지나치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걸 얘기하고요. 다른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함에 대한 척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기이하다는요, 요 둘을 전부 다 포함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르긴 다른데 좀 너무 지나치게 달라. 어떻게? 너무 부정적으로 지나치게 다르거나 너무 긍정적으로 지나치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괴이한 존재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괴이한 것들이 이미 다 보셨던 것들이에요. 도채비, 도채비불, 그다음에 그순대, 헛개, 그순새. 이런 게 굉장히 괴이한 존재들입니다. 옛 제주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이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얘들을. 근데 이상하리만치 너무 자주 나와. 그죠? 여기저기 막 다 나왔대요. 그래서 익숙한 존재처럼 변했어요. 하지만 맞닥뜨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존재들하고 맞닥뜨리면요, 사달이 나거든요. 어떤 사달이 나요? 홀려요. 홀리는 정도가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병을 앓거나 병을 앓다가 죽거나. 병도 중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주치고 싶지 않죠. 이 도채비는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 나타나거든요. 신이기도 해요. 신으로 모셔요, 굿에서도. 무속신앙에서 신으로 모시고, 어떤 도채비는요, 사람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약간 백침이 있는 애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도채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채비가요, 괴이한 존재들이라는 영역 안에 딱 들어오면요,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돼요. 사람을 삽시간에 홀려가지고요, 길을 잃게 만들고 엉뚱한 곳으로 헤매이게 한 다음에 죽게 만드는 존재가 도채비입니다.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순대는요, 어르신들이 그순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왁왁할 만큼 컴컴하다라고 하세요. 왁왁할 만큼 컴컴하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머리는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발은 땅에 있대요. 어마장장하게 크죠. 근데 얘가 사람 다니는 길목에 늘 서 있어요. 어떻게? 가다를 벌리고. 근데 사람이라면 보통 길을 가는데 사람 시야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순대를 볼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엄청나게 큰데 걔 언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고 언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 그순대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길목에 사람이 그순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다리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무조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런 존재가 그순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얘기 들으러 가면 이 그순대를 보고 동대문 같다. 느낌 오시죠? 남대문 같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 다음에 그순새로 넘어가 볼게요. 비슷한 말이니까. 하지만 다른 존재입니다. 그 주쟁이라고 혹시 아세요? 주저리. 이 집 갖다가 적당하게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우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데 곡식더미 같은 거요. 비에 젖거나 오염되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두는 이형 같은 거. 그걸 주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쓰고 다닌대. 근데 그걸 쓰고 다니면서 팔락팔락 날아다닌대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딱 걸려서 그 얼굴에 확 붙으면 그때서부터 정신을 놓는 겁니다. 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매다고 죽습니다. 그런 존재고요. 헛개는 헛것의 제주방언인데요. 귀신이에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다리가 없어요. 그렇죠. 다리가 없어요. 역시 사람을 홀려서 병,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존재들이요, 왜 괴이할까요? 대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정체불명이고 예측불가한데 병을 주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존재잖아요.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괴이한 존재들을 만나면요, 정말 잘 살고 있던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괴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래요. 보세요. 이해 불가하고 설명 불가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편이
이해 불가하고 설명 불가한 행동을 계속해. 자식이. 그러면 어때요? 환장하죠. 미치지. 화나고 답답하고 서운하고 바로 이해 불가하고 설명 불가한 것들이 뭘로 이어져요?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도채비나 아까 그슨대 그슨새 헛개처럼 도저히 그 당시의 상식이나 그 당시의 질서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두려움은 어떻겠어요? 그 몇만 배로 더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산하겠죠. 두려움도 몇백 배고요. 긴장도 몇백 배고요. 불안도 몇백 배가 될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나쁜 날씨.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제주도는 날씨가 굳을 때는 엄청나게 굳으니까. 그다음에 바다인데 바다는 끝하고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위험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실제로도 이런 상황에서 사달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뭔가 자신한테 풀릴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괴이한 존재들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탄생하는 게 괴담이에요. 이야기가 진화하면요. 단순히 병으로 죽거나 뭐 이런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극복해내서 이겨내요. 그리고 그 세세한 방법들을 다 이야기 안에 넣어가지고 말합니다. 전해줘요. 첫 번째, 도채비는요. 돌멩이끼리 탁탁 부딪혀가지고 소리내고 불 튀기면 도망가. 그슨대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이상하면 기다려.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면 살랑하는 소리가 나면서 쓰러져. 그럼 그때 지나가면 돼. 아니면 딱 하고 땅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지 마. 아니면 뒷걸음질로. 절대 뒤돌면 안 돼. 뒷걸음질로 도망가. 그럼 어떻게 돼?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신기하게요. 다 개인의 얘기예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집단이 같이, 뭐 마을이 같이, 제주도 전체가 같이 겪는 얘기가 아닌데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합니다. 옆집의 순이네는 뒷집의 영혼에도 야, 저 마을에, 야, 옆에 옆마을에 이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돼요? 집단 지식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괴이한 존재들에게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긴장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 괴이한 존재들을 길들여가는 방법,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괴이한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옛 제주 사람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도 변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고 거리마다 가로등이 탁 켜집니다. 더 이상 칠흑같이 어둡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도채비도 안 나오고요. 그슨대도 안 나오고요. 그슨새도 안 나오고요. 헛개가 보일 확률도 적어져요. 이렇게 일상의 질서를 가지고 요 괴이함 자체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생산되지 않는 거죠. 질병하고 재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괴이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죠. 아까 괴이한 존재들에 대한 얘기가 각각 개인의 체험이 모이는 거였다면 질병하고 재난 같은 경우는요. 모두가 함께 겪어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제주도는요. 예전부터 기근, 수해, 그다음 역병, 전염병이요. 계속 노출돼 왔고요. 위험에 처해 왔고요. 그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제까지요? 1920년, 40년 계속됐어요.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의 1920년의 기사예요. 9월 기사거든요. 이때가 1920년이 경신년이에요. 이때 제주도에 호열자가 창궐합니다. 호열자가 다른 말로는 콜레라예요. 아시죠? 이 호열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요?
병에 걸리면 그 아픈 고통의 정도가 호랑이한테 물어 뜯겨서 찢기는 정도의 고통이라고 해서 호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9월 7일의 기사에 나오는데요. 괴질이라고 합니다. 괴질할 때 괴가 무슨 괴예요? 아까 저희가 본 괴예요. 예, 어디에서 왔는지, 얘가 어떻게 병을 옮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었고요. 너무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 그 자체니까요. 이 1920년대에 창궐한 제주에서 창궐한 호열자는요. 사실 전국적으로 다 그때 당시에 호열자가 유행을 했대요. 근데 유독 제주도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총계, 그러니까 콜레라 호열자에 걸린 사람의 수가 8,420명이에요. 그중에 사망자는요. 3,455명이에요. 통계로 얘기해드리자면요. 당시 1920년대에 제주도 인구가 전국 대비 1.12%밖에 안 됐대요. 아무리 합해봤자. 근데 이 당시에 호열자에 걸린 환자 수는요. 39%. 그리고 사망률은 30%. 엄청 낮던 거죠. 1920년대까지도 이렇게 전염병의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한 번 더 호열자가 제주도에 창궐하거든요. 1946년에 한 번 더 창궐을 해요. 병술년인데요. 이때는 사망자가 현저하게 줄어요. 몇백 명 정도로 줄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병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의료 체계가 확립이 되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게 신이 내린 벌 같은 게 아니야. 저주 같은 게 아니야. 괴이한 게 아니야. 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예방주사랑 그다음에 방역으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1920년대까지도 피해가 이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이 질병, 호열자에 대한 괴이한 얘기, 기이한 얘기도 전승이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속수무책으로 막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체를 빨리 치워줘야 돼요. 근데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죽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멍석에 싸고 지게에 져서 동네에서 그냥 구덩이 하나 파놓으면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가매장으로. 또 토롱이라고 해가지고요. 묻을 수 없잖아요. 당장 장례 못 치르니까 저기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구덩이 파서 관 놓고 이 흙만 약간 덮은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지푸라기 씌워놓고 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갓난아기도 예외는 없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냥 어느 정도 의식이 혼미하고 가사 상태에 빠진 건데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 장례 이 관에 묻거나 수의 입히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냐면요. 괴담으로. 가보니까 관에서 시체가 돌아 누웠더라. 예? 그리고 구덩이를 판 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 소리가 들리고. 게다가 자, 한 어머니의 꿈에는요. 호열자에서 죽은 딸을 묻고 온 3일째 되는 날에 딸이 나타났대요. 울면서. 왜요? 저승에 오니까 나 지금 올 때 아니라고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딸이 죽은 거죠. 근데 또 신기하게 어떤 얘기도 전해지냐면요. 한 할머니가 분명히 호열자로 죽었는데 3일째 됐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났대요. 그런 얘기도 전합니다. 아까 괴이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랑 완전 다르죠. 괴이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엄청나게 퍼지면서 결국에 뭐까지 내나요? 해결책을 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두려움, 불안 극복할 수 있어. 예,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아예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봉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급박한 아비규환의 상황에 대한 기억, 감정, 상흔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현실 자체가 삶하고 죽음이 엉켜 있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사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서는요. 자기 가족이 죽는데 이웃이 죽는데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무력감이 느껴지고요.
딸내미가 그렇게 꿈에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책감까지 느껴지죠. 같은 맥락인데요. 좀 다른 게 역사적 상처하고 그 역사적 상처가 쭉 이어져 와서요. 지금에도 괴이한 이야기로 계속 생산되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요. 도로괴담입니다. 일일판할 지방도로라고 하세요? 근래 지나가면 귀신이 붙든다고 했었어. 손님이 손을 들러가지고 분명히 탔는데 룸미러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 등골을 싸가다니까 손자고 할 때는. 이지점. 뭐 저쪽으로 지나가는 도중에 이쪽에서 봤습니다. 도로괴담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괴담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보셨던 1118번 도로, 남조로입니다. 남조로 의귀리하고요. 저 조천리를 잇는 남북으로 있는 도로죠. 또 하나 보이시죠? 516 도로예요. 사고 얼마나 많이 나요. 그렇죠. 제주시 이도동부터 여기 서귀포시 영천동을 잇는데 한라산 동쪽을 뚫고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어느 중산간 마을에 사실 사상 피해자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유독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곳이 위로 지나가거나 옆에 있다는 거죠. 아직 이 4.3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516 도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원래 일제강점기에는 간이도로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완공이 되냐면 박정희 정권 때 국토건설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완공을 해요. 그래서 516이잖아요. 도로 이름이. 근데 이 국토건설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병역기피자, 그다음에 조직폭력배,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마장장하게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대로 한이 묻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딱 지금 그 도로들을 보자면요. 너무 가팔라요. 커브도 너무 많고요. 날씨 영향을 너무나 받아요. 이상하리만치 거긴 안개가 왜 이렇게 끼는지 몰라. 그래서 진짜 실제로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도로는요. 4.3 사건이라는 과거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억압, 그다음에 근대화의 어두운 그림자, 그다음에 진짜 현대의 일상에 대한 병괴, 사고가 전부 다 도로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계속 연속선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파급력이요. 왜 이렇게 크냐. 4.3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3만 명이잖아요. 이 3만 명에 대한 비극이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요게 바로 공포와 한으로 변해버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사고는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풀리지 않은 비극, 슬픔, 한, 두려움이 어디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도로라는 게 누구나한테 열려 있죠.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어요. 아까 버스기사, 택시운전사, 출퇴근하는 사람, 관광객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나다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곳을 체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근데요.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아까 호열자에 관한 기이한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 자체에 간직해서 들려주잖아요. 귀신이 등장하고 저승에 갔다 살아와도 그래요. 이 도로괴담은요. 특히 4.3 사건과 연결된 이 도로괴담은요. 끊임없이 4.3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주는 장치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4.3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했습니까? 옛 어른들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그 슬픔, 그 공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두운 영역에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또 현대에 와서는요. 또 새로운 것들을 생산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숙소괴담이랑 렌트카 괴담이에요. 숙소괴담 펜션,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 범죄 사건이나 뭐 이분의 실종 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딱 이 괴담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얹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괴이하다고 느낄까요? 낯설잖아요. 그렇죠? 이 방에 누가 묵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렌트카요? 내 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탔는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요. 내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들이거든요, 사실. 낯선 데 여행 왔잖아요. 예, 그만큼 뭐 이동이 자유로워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 경계심이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타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요. 파급력도 타 지역 사람들한테 좋아요. 그렇겠죠? 근데 요게 이 아까 본 도로괴담하고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옛날에 두려움, 불안, 공포, 한 이런 얘기를 했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는 수단으로 혹은 경계해야 된다는 수단으로. 실제로 낯선 곳 가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자, 이제 어두운 얘기에서 좀 빠져나와서 빛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예, 신이한 얘기인데요. 같은 사건을 다뤄요. 호열자, 4.3 사건을 다루는데요.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아까 이 둘은요. 그냥 막 서려 있죠. 슬픔이 서려 있고 한이 서려 있고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고 이런데 신이한 이야기는 딱 달라요. 풀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초월적인 존재가 딱 나타나서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아? 호열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질 못했어. 누가 지켜줘? 우리 할망이, 하르방이. 여기서 할망, 하르방은 마을에 모시는 당신, 본양신. 그런 얘기들이 저쪽 성당부터 시작해서 쫙 돌아요. 그리고 우리 본양에서 막아줘가지고 4.3 피했지. 이장 꿈에 나타났어. 우리 할망이, 우리 신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단순히 안전하게 위험 없이 삽시간에 그거를 극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면요. 이런 이야기에서는 그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면서 아니면 겪고 난 후에 누군가 나를 지켜주었다는 믿음을 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믿음이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나도 우리도 다시 위로를 얻고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신이한 이야기들이요. 계속돼요. 똑같이 현대에서도. 예, 이 움직임을 잘 보세요. 카르만 볼텍스라는 기상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 태풍 같은 게 아니면 비구름 같은 게 쫙 몰려오다가 굉장히 높은 어떤 지형을 만나면요. 얘네가 뚫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좌우로 퍼지잖아요. 근데 좌우로 퍼져서 밀고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퍼지다가 못해서 뒤로 빽 하면서 소용돌이가 생기는. 근데 요거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기상현상이거든요. 요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예요. SNS 유튜브에서 아주 핫합니다. 실제로요.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 여신이 어떻게 해줘요? 한라산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태풍이나 강한 비구름이 쫙 오면 훅 불어서 보내는 거예요. 카르만 볼테스 영상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태풍 막 오는데 아니 제주도로 올 거래. 근데 갑자기 꺾어. 어디로? 일본으로.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신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야 보내는 거야 절로. 예, 어마장장하죠.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으니까. 이게 카르만 볼텍스라는 현상이 그만큼 강력한 태풍을 경로를 바꿀 정도로 강력한 소용돌이도 아닐 뿐더러 당연히 한라산 신이나 설문대 할망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요, 초월적인 힘,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건요, 진짜 원시적인 사유거든요. 저 멀리 우가우가 하던 시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유예요. 그게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보세요. 한라산 여신이 태풍의 길을 일본으로 틀어놓는다. 아주 재수없는 산이다. 누구 입장? 일본인 입장. 예. 그리고 태풍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유 뭐예요?
한라산 신 설문대 할망이 지키고 서 있어서 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태풍을 막는 여신이 있다? 누구? 설문대 할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상현상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인공위성도 있어요. 기상청도 있어요. 얼마나 맞춰요, 기상청? 100% 못하잖아요. 여전히 불확실하고 통제 어려운 그런 불안하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신의로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응징하는 거예요. 이 얘기로 갖다가.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이게 바로 신이한 이야기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라산을 등반하는 등산객들이요. 늘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는 신의가 있대요. 브로켄 현상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빛, 물방울,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기상현상이에요. 착시현상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안개랑 구름보다 높은 데 서 있어요. 백록담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구름하고 안개보다 내가 높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딱 마침 동틀 때 간 거예요. 그럼 태양이 내 뒤에서 쫙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쫙 올라오면서 이 구름하고 안개가 무수히 끼어 있는 그 면을 스크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가 앞에다 쫙 비치는 거죠. 근데 이 구름하고 안개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방울들이 빛을 굴절시키고 꺾이게 하고 퍼지게 하면서 주변에 무지개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드는 현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현상을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언론마저도 천사가 나타났다. 한라산신의 출현이다. 게다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거 보시면 어떻게? 나 로또 사야지. 개 탔다. 이렇게 이해하신다고요. 똑같은 신앙적 사유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브로켄 현상이나 카르만 볼텍스 같은 게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사실 아니래요. 카르만 볼텍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인데 제주에서 유독 많이 관찰되고요. 브로켄 현상은 쉽게 볼 수 없대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해요. 그러면서 신이에요. 우리는요, 이 브로켄 현상을 신의 출현이라고 믿는, 그리고 길조로 믿는 요 과정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팠으면, 그죠? 삶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과학적으로 그냥 단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기쁨을 걸고 희망을 걸까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귀하고 괴한 얘기들 정말 쓸데기 없어요? 쓸데기 없었나요? 쓸데가 있어요. 네, 우리는 왜 지금도 여전히 그것과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이게 어두운 영역에서 얘기되는 괴이한 이야기들이든 밝은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신이한 이야기들이든요. 어쨌든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두려움, 기억, 상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니까요. 말하고 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돌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요, 요거는 우리 때의 삶이 이렇게 고달팠고 우리 때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되고 공포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 이야기를 계속 옛날에 해주면서 전승시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이하고 괴이한 이야기들은요, 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야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 던지는 삶의 지혜가 사실은 있어요. 공자님은 이게 사람을 동요시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약에 마주치기 두렵고 불안하고 응어리진 슬픈 기억들이 있으세요? 누구나 다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걸 꺼내시면 돼요. 남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계속.
끊임없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매정하고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세요? 그래도요, 좋은 일은 있을 거예요. 겪어보면요,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속에서도 뭘 찾아야 돼요? 희망과 바람과 빛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삶의 어둡고 짓무른 기억들을요, 때로는 어둡게 밝게 이야기했던 포장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룬 귀하고 귀한 이야기들의 가치고요. 결국에 여전히 이 이야기들이 우리 곁에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아니다. 헛소리 쉰소리?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특히 제주에서 삶의 어둡고 무른 자리들을 받쳐온 삶의 지혜가 담겨진 또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야, 오늘 네. 좀 서늘했어요? 시원했어요. 아, 더운 날씨에 들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 약간 서늘한 날씨에 들으면 조금. 근데 참 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궁금할까요? 그렇죠. 네. 들어도 좀 궁금하고 무서운 느낌이 있지만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정말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어른들 이야기 듣는 것처럼 오늘도 이현정 박사와 함께 기이한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더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희가 5개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는 먼저 존재. 두려운 존재들요. 도채비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다리 없고 다리 없대요. 근데 이거 아까 헛개도 그랬죠. 그리고 도채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일 수도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순대처럼 엄청나게 크고 왁왁한 진짜로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의할 수 없다. 인간이랑 똑같은 모습을 한 두려운 존재들도 있잖아요. 귀신이 그렇잖아요. 네, 그게 바로 특징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훨씬 더 다양해요. 예. 우리 아까 이야기 속에서도 두려운 존재들이 대부분은 약간 사람 같은 모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슨데도 크기가 크지 약간 사람 모습 아닌가요? 크게 벌리고 있으니까 뭐 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까 그슨대를 얘기할 때 그 왁왁하고 컴컴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괴이한 존재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고 어떤 한 모습이다라고 딱 그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누구는 큰 게 무서울 수도 있고 누구는 좀 흉측한 게 무서울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른 키워드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소재. 소재. 네. 소재도 되고 설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나 신이 있고 어디에나 무서운 존재들도 있어요. 그죠? 모든 마을에 신이 있어서 18,000 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주도에. 게다가 아까 보셨잖아요. 각 마을에 다 도채비가 나오고요. 그순대도 나오고요. 예, 여러 마리도 아니고 그순새도 나오고 헛개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오름이 360개라고 하는데 아마 오름들 다 나올걸요. 도채비도 그렇고 헛개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하나가 다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제주의 이 신화 이야기가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키워드 골라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환경
네, 환경 하겠습니다. 환경. 우리 오늘 네. 방청객 선생님 골라주셨어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제주도는 지금은 막 너무나 오고 싶은 관광지. 예? 비싸긴 하지만. 근데 예전에는 섬이라서 만약에 제주 목사로 딱 부임을 받아가지고 가라고 임명장이 쫙 내리잖아요. 주상전하한테. 그럼 그건 곧 뭐 하란 소리? 죽어라. 아, 그죠. 예, 배 타고 가다가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상하고 척박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죽음의 위험을 겪고 나서 가야 되는 곳이니까 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신이 있고 뭐 백목이 놀고 불로초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이라는 환경이 외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미지로 덧입혀져 가지고 아마도 그런 척박한 곳이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한테도 숱한 전설이나 소문을 퍼뜨리기에 진짜 적합한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토박이 분들한테는 섬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게다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과학하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를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안에서 이렇게 괴이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 뭐 비행기가 워낙 뭐 잘 돼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들고 날 수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약간 미지의 세계로 네. 보여서 더 이야기 소재가 많았겠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야말로 존재하지만 혹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신기하고 좀 기이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이현정 박사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현정 박사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